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적응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병력자가 강으로 투신하여 익사한 경우 입원 권유를 받았고 심각한 우울 상태이며 고도의 주요 우울장애로 감정되었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24 가합 53428호 2024 가합 58420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2년 6월 10일 M대교에서 난간을 뛰어넘어 해상으로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의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정신질환 상태 및 그 정도에 관하여 봅니다. 지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인 L은 망인에 대한 진료 기록과 사건 조사 기록 등을 토대로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2021년 12월부터 지속된 현저한 우울 기분, 흥미상실, 불면증, 피로, 자살충동, 식욕부진, 과도한 죄책감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어 DSM-5를 겪고 있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즉, 망인이 DSM-5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울 증상을 경험하였고 의료진에 의한 입원 치료를 권유받을 정도로 단순히 고통을 넘어서 실제 자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망인에 대한 정신의학 기능평가 척도인 GAF 점수가 25점인데 이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신병적 환자와 같이 현실 검증력 손상이 보이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더욱이 망인은 2022년 5월 26일 시행된 100 우울 척도에서 38점을 받아 심각한 우울 상태에 있었고 설문 항목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처벌을 받고 있다는 등 인지 왜곡이 현저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망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인의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겪고 있던 주요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비록 망인이 2022년 4월 6일부터 2022년 5월 19일까지 제2병원에서 3회 걸쳐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의 진단명은 적응장애였고 2022년 5월 26일부터 2022년 6월 2일까지 K정신건강의학과에서 2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의 진단명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였으나 이에 대해 감정인은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주요 우울 장애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회 또는 3회의 통원치료만으로는 해당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었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응장애 또는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제2병원과 K정신건강의학과의 위와 같은 진단 결과만으로 망인의 정신질환 종류나 그 정도를 앞서 본 감정인의 판단
즉 고도 수준의 주요 우울 장애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망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아닌 우울장애 증상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기간도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충분한 임상 경과 관찰이나 정신병적 증상을 확인 평가할 심리검사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고도 수준의 주요 우울 장애를 겪고 있었음이 감정인의 의학적 견해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이상 망인의 진료 기록에서 망인의 정신병적 증상이나 인지 및 의식 상태의 현저한 저하, 변별력 및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임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면책의 약관 단서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의 약관 단서가 적용되려면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칠 당시 심신상실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면책약관 단서는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원인에 대한 예시로 심신상실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피보험자가 반드시 심신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위 면책약관 단서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이 사건 면책약관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 망인의 주의 상황 및 신체적, 정신적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망인은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21년 12월경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업무 부담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고 2022년 3월 24일부터 같은 해 4월 6일까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격리되었다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는 업무 부담감 및 책임감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망인은 2022년 4월 21일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같은 달 26일 제2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자신이 휴직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면서 자책감과 우울감, 무기력감, 식욕 저하와 체중 저하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위 병원의 의사는 2022년 5월 19일 입원 치료를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2022년 5월 22일 K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거의 진급이 확실한데 2주를 남기고 육아휴직을 해서 진급이 안 된 것 같다 후회한다며 여러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군사법경찰관은 망인이 평소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중압감에 스트레스, 코로나19 감염 및 격리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후유 증상, 진급 비선에 대한 상실감, 평소 믿고 따르던 선배와 부대원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우울증과 불면장애 등으로 공무상 질병이 발병되어 치료 중에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직장에서 겪은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자책감, 우울감, 무기력감, 식욕 저하와 체중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고도 수준의 주요 우울 장애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망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직장 등에서 망인이 처한 상황과 이에 따른 망인의 신체적 변화나 정신적 심리 상태, 진료 내용, 자살의 동기나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도 수준의 주요우울 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 단서가 적용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상해사망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